오늘의 법칙. 내일은 없다.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그러니 오늘 행복하라. 그것이 매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생각해보라. 사실 우리는 계속되는 오늘을 살고 있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오늘이 지나가면 또 오늘이 오고 또 그 다음 오늘이 오고 그저 오늘의 반복이다. 누구도 10분 후의 미래조차 살 수 없다. 바로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순간 오늘을 살 뿐이다. 고로 우리는 오늘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가올 오늘에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돈도 마찬가지다. 오늘 가진 돈으로 오늘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아야 한다. 오늘 가진 돈이 적다고 불평하며 불행해하는 사람은 다가올 오늘에 천하를 가져도 적다고 불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법칙이다. 미래를 믿지 마라.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다가올 오늘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 때문에 오늘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진 게 많든 적든 오늘 행복할 수 있다. 마음가짐의 문제다. 방법을 찾으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난 지금은 불행하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미래의 어느 날 행복해질 거야. 와 같은 마음은 당장 버려라. 난 지금 당장 행복해지겠어. 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난 행복할 거야. 난 행복할 권리가 있어. 라고 외쳐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의 눈치도 보지 마라.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행복을 찾아라. 지금 당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라. 첫째, 자리에서 일어나 360도 회전하면서 빨간색이 몇 군데 있는지 찾아보라. 자, 이제 눈을 감고 초록색은 몇 군데 있는지 떠올려보라. 다시 360도 돌면서 초록색을 찾아보라. 아마 본인이 떠올린 것보다 많은 초록색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만 본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못 찾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나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경험한 사실이니까. 난 돈이 없던 시절부터 이 사실을 알고 행복하게 살았다. 행복하게 살다 보니 돈이 많아졌을 뿐이다.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 행복도 습관이고 불행도 습관이다. 자꾸자꾸 행복하다고 말하라. 우린 죽음의 순간도 오늘 맞이하게 된다. 다가올 오늘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오늘 행복할 수 있어야 죽음을 맞는 오늘에도 행복할 수 있다. 부디 미래에 행복하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그것은 마치 죽은 후에 행복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오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다. 계속되는 오늘이 있을 뿐이다. 단지 오늘에 달려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라. 단, 행복하라를 즐겨라로 착각하지 마라. 즐기는 것은 행복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성취의 행복을 느껴야 한다. 5, 4, 3, 2, 1 시작.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피하지도 미루지도 말고 지금 당장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예비 동작이 많으면 안 된다. 금연을 해볼까 생각했다면 당장 시작하라. 지금 가지고 있는 담배만 다 피우고 오늘이 27일이니까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한다. 독서를 결심했다면 당장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손에 책을 쥐어야 한다. 떠오르는 핑계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결심한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 특히 결과는 생각하지 말자. 일단 행동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기다려보자. 나는 2017년 10월 6일 오전 10시쯤에 문득 1년에 책 365권 읽기에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다. 5분 후에 내 손엔 노인과 바다가 들려 있었다. 비록 1년 동안 365권을 채우지 못하고 230권의 책을 읽었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씩 책을 읽었다. 그렇게 1년 동안 독서에 전념했더니 놀라운 내공이 생겼다.
겨우 1년 지났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내가 되어 있었다. 벌어들이는 수입 자체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돈도 돈이지만 삶의 질이 높아져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연습하면 된다. 5초 법칙의 저자 멜 로빈스는 5, 4, 3, 2, 1이라고 외친 다음 마음먹은 일을 바로 시작한다. 독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기 바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마음먹었지만 몸이 안 따라줄 때 알람 소리가 울리면 5, 4, 3, 2, 1이라고 외친 다음 벌떡 일어나라. 그뿐이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 아, 다이어트 중인데 밥 더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순간에 5, 4, 3, 2, 1을 외치고 숟가락을 놔버리면 된다. 그뿐이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 복잡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은 짧은 시간 안에 단순하게 내린 결정보다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말콤 글래드웰은 블랭크에서 짧은 순간에 내린 결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며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보여준다. 생각과 행동을 단순하게 만들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신박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일단 첫 걸음을 내디뎌라. 행동에 옮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만 구하느라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이 아이템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미 트렌드가 지난 건 아닐까? 물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줄 수는 없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성공한다 또는 실패한다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바로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실패가 두려운 걸까? 아니다. 사실은 실패 자체보다 실패함으로써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다. 인간은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기 싫어한다. 그보다 더 싫은 것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알아버리는 것이다. 본인의 한계를 알고 나면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 모습으로 평생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단정하고 무엇에도 도전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내 한계를 빨리 알아내고 인정해야 한다. 그 순간부터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내 한계를 알아내는 방법은 도전하는 것이다. 도전이 성공하면 더 큰 목표를 향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실패하는 순간이 온다. 그 지점이 나의 한계점이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나의 능력치를 키우면 된다. 모든 성공한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친다.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결국 내가 누구인지, 모두 독서의 끝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내 능력의 한계점을 알아내고 그 지점에 도달했다면 거기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1.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 2. 이 정도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 어쩌면 인생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중요할지 모른다. 누구나 타고난 그릇의 크기가 있다. 그릇이 크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다. 큰 그릇을 채우지 못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탐욕으로 자기 그릇이 넘치도록 쓸어 담으면 그릇에서 흘러넘친 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가령 내게 감당이 안 되는 돈은 스트레스이다. 가장 좋은 건 내 그릇에 딱 맞게 담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보고 그릇을 더 키우고 싶으면 그때 키우면 된다. 그릇을 키우지 않은 채 요행으로 돈을 채우게 되면 그 돈은 넘쳐서 쉽게 사라져버린다. 내 한계를 안다는 것은 내 그릇의 크기를 아는 것이다. 그릇의 크기가 바로 내공이다. 내공이란 감당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러니 자신의 그릇을 더 키우고 싶으면 내공부터 쌓아야 한다. 자, 다시 질문을 던져보자. 1. 당신 그릇의 크기는 얼마인가? 2. 그 그릇을 채웠는가? 3. 채웠다면 더 큰 그릇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 그릇에 만족하는가? 4. 아직 못 채웠다면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일단 자기 그릇의 크기를 알아내고 그 그릇부터 채워라. 모르겠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얼마짜리인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가? 1년에 3천만 원을 벌고 있다면 또 질문을 던져라. 난 3천만 원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 당연히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를 원하는가? 허황된 액수가 아닌 자신의 능력치를 스스로 평가해서 금액을 적어보라. 그 방법은 본인이 찾아야 한다. 비슷한 사람과 비교해도 좋고 책을 통해 찾아내도 좋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것 먼저 알아내라. 자, 이제 시작해보자. 당신은 얼마를 목표로 할 것인가? 너무 막연한가? 그렇다면 일단 지금 수입의 2배를 목표로 잡아보자. 행복의 비결은 딱 2가지다. 돈이 굉장히 많은데도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장을 멈춰서 그렇다. 돈이 많기 때문에 소비하고 즐기는 데만 초점을 맞출 뿐 성장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토니 로빈스가 쓴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행복의 비결은 딱 2가지, 성장과 감사다. 성장은 늘 행복을 동반한다. 성장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성장하는 사람은 시간에 끌려가지 않는다. 시간을 지배한다. 성장하는 사람은 가슴에 열정과 희망이 가득하다. 실패와 고난의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으면 모든 순간 행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행복을 동반한다고 말한 것이다.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감사다. 고난과 실패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라. 고난 중에도 감사할 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나는 지금 251일째 매일 100번씩 감사하다고 외친다. 심지어 감사하다고 외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외친다. 그렇게 외친 후 251일 동안 단 한순간도 우울한 적이 없다. 믿기 어렵다면 내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 기록이 남아있다. 주변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보라.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축복이다. 일단 그냥 감사하다 라고 외쳐라. 반복해서 외치다 보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솟아난다. 감사하다고 외치는 순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장사가 안 될 때도 감사하라. 손님이 없어 여유로울 때 대박을 터뜨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손님이 없을 때 책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감사는 행동을 유발한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다. 성장과 감사는 삶의 원동력이다. 성장과 감사만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따라온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성장과 감사를 이해하면 돈은 필요한 만큼 알아서 들어온다. 성장의 기쁨을 느껴보라. 감사의 평온함을 느껴보라. 성장과 감사가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 지금 당신의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다면 2가지를 체크해보라.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진심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웃어라. 또 웃어라. 계속 웃어라. 누군가는 그게 무슨 비법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사업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단이 있다. 바로 미소다. 손님을 맞이할 때도 웃고 음식을 맞이할 때도 웃고 화장실 청소할 때도 웃는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서 웃어보라. 자연스러운가? 진심이 느껴지는가? 웃는 게 쉽지는 않다. 연기자들도 우는 연기보다 웃는 연기를 더 힘들어한다. 팬들이 개그맨과 사진을 찍으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웃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신데 저는 웃는 얼굴이 이상해요. 당연하다.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개그맨들은 늘 웃는다, 자주 웃는다, 만나면 웃고,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도 웃고, 밥 먹을 때도 웃는다.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는 것이다. 얼굴에는 수백 개의 근육이 있다. 이 근육들 중에서 잘 쓰는 근육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근육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 자주 스트레칭을 하듯이 자연스러운 웃는 얼굴을 만들려면 자주 웃어야 한다. 혼자 있을 때 과장되게 웃어보자. 양쪽 입꼬리를 최대한 위로 올리고 짐 캐리처럼 웃는 연습을 하라. 다리가 찢어지듯 웃음 근육도 찢어져야 자연스러운 미소가 생긴다. 모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웃는 얼굴이다. 가식적으로 웃는 얼굴은 금방 티가 난다.
웃는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웃으려면 얼굴이 더 경직된다. 그런 근육으로 웃는 얼굴을 만들면 상대방이 저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진심으로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 수 있다. 지금 당장 크게 웃어보라. 계속 웃어보라. 그냥 그렇게 혼자 웃고 있는 자신이 웃겨서 진짜 웃음이 날 때까지 계속 웃어보라. 진심으로 웃는 상태가 됐을 때 본인의 얼굴 근육을 느껴보라.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입 주변의 근육과 강대뼈 위쪽 근육의 움직임이 느껴질 것이다. 그 부분을 운동시키듯 자주자주 웃어주면 근육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웃는 얼굴을 자주 사진 찍어보라.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웃는 연습을 계속해라. 나중엔 가만히 있어도 항상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되어야 한다. 이 미소가 당신에게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준다. 이 미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업도 시작하지 마라. 자본 없이 많은 돈을 벌고 불가능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바로 이 웃는 얼굴이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그냥 웃었다. 주변의 모든 게 웃겼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점점 미소를 잃었다. 괜찮다. 지금부터 다시 연습하면 된다. 내 앞을 지나가는 길고양이를 보면 웃어라. 내 앞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 웃어라. 뜨거운 밥에서 피오르는 김을 보면 웃어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웃어라. 사람들이 있어도 웃고 없어도 웃어라.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웃어라. 잠자리에서도 웃다가 잠들어라.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보고도 웃어라. 왜 웃냐고 물어보면 그때도 그냥 웃어라. 주의, 비웃는 것처럼 웃으면 안 된다. 진심으로 사는 게 행복한 사람처럼 웃어라. 진상 손님에게도 웃어라.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향해 욕이 나올 때도 웃어라. 일단 웃어라. 웃은 다음에 그래도 욕하고 싶으면 해라. 웃음이 안 나오면 펄쩍펄쩍 뛰어보라. 내가 강아지가 됐다고 생각하고 뛰면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라. 인간은 점프를 하면 웃게 된다. 사진 작가인 필립 할스만을 검색해서 점프하는 사진을 보라. 자연스러운 웃음이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다. 당신도 지금 당장 몇 번만 점프해보라.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웃음은 본인에게 좋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몰아낸다. 아니, 그보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 진심 빵 터져서 웃어보라. 그날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 웃는 연습을 하면 모든 게 웃기다. 100만 불짜리 미소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습관처럼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1000만 달러를 가진 것이다. 지금 환율로 120억 4,500만 원이다. 축하한다.